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신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코로나19 시대 지역사회 대응을 위해 어떻게 민간 협력을 해왔는가에 대해서 우리 전재일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신림복지관은 이번에 아시겠지만 우리 직원 선생님의 확진으로 인해서 전 직원이 자가격리를 한 경험이 있는 복지관입니다. 이런 사례가 또 우리 현장에 또 다른 매뉴얼을 만들 수 있고 위기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전재일 부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의 전재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복지관의 지역사회 대응과 민간 협력했던 그런 사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이전의 복지관의 모습입니다. 아마 다른 복지시설들도 비슷한 그런 모습이었을 텐데요. 복지관은 어떤 어르신에게는 정말 삶의 휴식처이자 또 활력이 되는 장소이기도 했고요. 또 어떤 어르신에게는 또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일터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머니에게는 자기의 소중한 자녀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이제 수행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런 역할들이 조금씩 좀 바뀌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코로나19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경험했던 그런 모습들을 간단하게 먼저 표로 설명을 드리면, 2월 4일 날 저희 복지관 기관 자체적으로 좀 결정을 해서 2월 4일부터 프로그램 운영을 좀 임시로 좀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1대1 프로그램이나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외하고 이제 집단 프로그램들은 조금 중단하는 그런 조치를 이제 취했고요. 처음에는 한 2주간이면 이런 상황이 조금 정리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2월 19일 수요일 날 이제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시설들 무기한 휴관이라는 그런 어떤 권고를 해서 이때부터 조금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이때부터 이제 경로식당 대체식이 제공되는 등의 좀 비상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23일 날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조금 전환이 되면서 이제 전면 운영 중단이 이제 되게 되는데요. 2월 25일부터 이제 저희가 그나마 했던 1대1 프로그램도 중단을 하고, 이제 무료급식 같은 경우는 전면 도시락으로 대체식으로 전환을 해서 배달을 실시했습니다. 이게 또 계속 장기화되면서 조금 문제들이 생겼는데요. 4월 3일 날 사회복지관들이 많이 건의를 해서 이제 장애인 발달 지원 서비스는 뭔가 계속 지연됐을 경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서 좀 건의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가 이제 긴급돌봄으로 조금 실시해도 된다라는 조치를 해 주셔서 저희도 아동발달 재활 사업이 이제 4월 3일 이후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5월 6일 날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그런 방역 체계로 전환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현재는 저희가 5월 10일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은 실행형 사업으로서 이제 전환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청년 사업을 비롯해서 이제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은 조금씩 이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가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현재 대응 지침을 사회복지관은 한 5번에 걸쳐서 대응 지침을 내렸는데, 그 대응 지침을 토대로 저희도 내부 지침을 마련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일부 소개를 드리면, 직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잠깐 예를 들면, 점심 식사 시간에 사실 외부 식당에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코로나19 이후에는 사실 외부 식당을 가급적 나가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저희가 확진자가 발생했었을 때 외부 식당에서 굉장히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우리 식당 언제 이용했었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의가 많이 왔었는데, 저희는 이런 부분들 초기부터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서 좀 지역사회 확산을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혼잡 시간 대중교통 회피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유연근무제를 지금까지 직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속 거리두기가 전환이 생활속 거리두기를 준비하면서도 역시 단계별로 이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하고 이런 지침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아직은 저희 자치군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아직 생활속 거리두기 단계까지는 저희가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복지관들이 아마 코로나19 이후에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을 거예요. 특히 안내를 많이 했을 텐데, 그러니까 코로나19 초기에는 주로 이제 뭐 손소독이라던가, 방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안내들이 많았다면, 점차적으로는 복지관이 휴관되고, 그 휴관에 대한 일정을 알리고, 또 프로그램의 어떤 시작이나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또 안내하는 형태로 계속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이 사실 휴관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기는 하지만 사실 외부 활동이나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한 소식들을 또 SNS,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홍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19가 계속 장기화되고 물리적 거리두기로 통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 지역 주민들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심리 방역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가 좀 따뜻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카드 뉴스 형태로 만들어서 저희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례 관리 관련해서 저희는 긴급할 경우에는 직접 방문해서 이제 상담을 하기도 하지만 이 코로나19 외에는 전화 상담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전화로 안부를 묻고 또 정보를 제공하는 일들이 많아졌고요. 또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안내 문자라든가 어떤 홍보에 대한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내는 횟수들도 코로나 이전보다 굉장히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회복지 시설들이 이런 무료급식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저희가 보통 이제 무료급식은 경로식당, 도시락, 밑반찬인데요. 전체 다 도시락 형태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침에 출근하면 어르신들을 위한 도시락을 만드는 것들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어르신들에게 갖다 드리거나 아니면 직접 어르신들이 오시면 또 비대면 상황에서 안전하게 또 전달해주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하는 사례는 이제 3월 6일날 MBC 뉴스데스크에도 소개돼서 복지관이 휴관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사회의 돌봄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어떤 사례들을 좀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서 지원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간식 꾸러미를 만들어서 방문해서 이제 어르신들께 전달해 드리는 그런 일도 했었고요. 그리고 식목일을 맞이해서 또 꽃화분을 만들어 가지고 어르신께 이제 드렸는데 어르신들이 그냥 단순히 도시락만 받으시다가 또 화분을 받으셔서 굉장히 기뻐하셨던 그런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서로 이제 만나지를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안부와 그리고 응원하는 그런 글들을 어르신들이 100일장 형태로 쓰셔가지고요. 그것들을 책으로 만들어서 또 각각 어르신들께 선물로 드리는 그런 이벤트도 좀 진행을 했었고요. 어버이날도 사실 직접 어르신들이 오셔서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좀 더 평상시보다 좀 더 신경을 써서 어르신들께 좀 서비스를 드렸습니다. 그 지역사회 관련해서도 지역 상가들이 사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키트를 만들어서 그 상가를 방문해서 전달해 드리기도 했고요. 또 약국들이 그 마스크 배포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또 피로감이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또 약국도 방문해서 좀 응원 드리고 또 응원 메시지를 작성하는 그런 것들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선거 때 저희 복지관이 이제 투표소로 활용이 됐었거든요. 물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야외에서 또 복지관을 찾아오시는 분들께 응원 메시지도 같이 적고, 그다음 서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노하우들을 적어서 이것들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그런 이벤트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달간이긴 하지만 청년 소상공인 긴급 지원 사업을 이제 서울시 그 관악구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사실 한 달 동안 뭘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때 이제 소상공인 업체 4개 업체와 4개 업체를 발굴하고 홀몸 어르신 60가구를 또 연계해가지고 매일 도시락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그 도시락을 배달하는 업무는 지역사회 작은 교회 목사님 3분께서
매일같이 수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잠깐이나마 이분들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이 사업이 생각보다 사실 반응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자체적으로 조금 이 사업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 뭐 모금이라든가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 연계도 코로나19 이후에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초기에는 주로 방역물품 중심이었다면 그 다음 생필품이라든가 뭐 생계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뭐 지역사회나 협회 등에서 주는 어떤 수학 물품들을 또 코로나19로 어려운 분들에게 좀 제공해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고요. 청년 사업들을 저희 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청년 사업들에 있어서는 비대면으로 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예전에는 집단으로 모여서 했다면 좀 개별화된 그런 상담들도 하고 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청년들이 직업을 뭐 잃은 그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지 정보를 제공해 준다거나 어떤 자원을 연결해 주는 것들도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복지관 위기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쉽게도 저희가 구로구 콜센터 확진자 발생에 의해서 저희 직원 한 명이 이제 코로나19 확진을 받아가지고요. 저희 복지관이 10일간 폐쇄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겪는 일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초기부터 사실 매뉴얼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침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비상근무 대응 체계를 만들어서 각 팀별로 또 각 담당자별로 연결된 그런 뭐 네트워크나 어떤 지역 주민이나 이용인들 다 전화를 드리고 연락을 드리고 뭔가 협력 체계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 또 신속하게 좀 발생이 됐고, 복지관이 이제 코로나19로 확진이 되고 폐쇄가 되니까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두려워하시고 뜬 소문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들도 했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민간 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잘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사실 코로나19가 되고 복지관이 폐쇄가 되면 무료급식 나가는 게 사실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하는데 중점 돌봄군인 어르신들에게 방문도 사실은 어렵더라고요. 사실 생활지원사분들도 함께 자가격리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민간협력 체계를 조금 구축을 미리 해놓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좀 작동해서 좀 진행을 했었는데, 무료급식 관련해서 민간협력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서울시와 이제 관악구청에 그런 사례에 대한 동향 보고를 합니다. 하고 인근의 성민복지관에도 상황을 바로 전파를 해서 저희가 무료급식이나 이제 뭐 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의 지원, 협조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 그 영양사님께서 집에서 식품 발주를 그 성민복지관으로 이제 합니다. 그럼 성민복지관으로 저희 식자재 업체에서 이제 식품을 이제 갖다 주면 성민복지관 직원들이 아침에 포장을 하고, 그것을 관악구청 노인청소년과 주무관이 또 와서 그거를 포장된 이제 그 도시락을 인근 동주민센터로 또 갖다 드리면 어르신들께서는 자기가 사시는 그런 주민센터에 가셔가지고 도시락을 받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10일간 끊김없이 진행됐던 그런 사례이고요. 저희가 성민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너무 뭐 주민센터 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그 자가격리 끝나고 저희가 또 선물도 간단한 간식을 또 선물하는 그런 기회도 가졌고요. 사실 그 민간협력 관련해가지고 사실 서울시 재난긴급 생활비 지원 관련해서 사실 빠질 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갑자기 이제 시작이 되어서 사실 현장의 반발도 있었긴 했지만, 저희 관악구 같은 경우는 사전에 관악구청에서 같이 협의를 했어요. 미리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서울시나 이런 데서 공문이 왔었을 때 좀 충격이 덜했고요. 미리 대응을 할 수 있었고, 또 직원들에게 설명해서 직원들이 협조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직원들도 기꺼이 이 일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이제 많이 호응을 해줘서 11명의 직원이 4개 동에 파견을 나가서 이제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은 동주민센터와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소감도 남겼었고요.
정말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는 걸로 조금 소감을 나누었고, 관악구 사회복지행정연구회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 파견 나갔던 기관들의 또 답례 떡을 같이 선물해서 좀 너무 감사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복지 실천의 변화에 대해서 저희는 내부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거 포스트 코로나를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이야기도 있긴 한데요.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지난 5개월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이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 좀 반성도 해보고요. 우리가 이 시대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비대면이라고 해서 휴관이라는 이름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 뭔가 해야 될 것들을 찾아가면서 하자라는 그런 어떤 논의들을 이제 했고, 앞으로도 계속 소통을 통해서 정말 지역사회 복지관으로서 또 사회복지사로서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시간이 약간 오버되긴 했는데요. 아마 휴관이라는 이름 때문에 답답한 그런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휴관이지만 굉장히 많은 일들을 여전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하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 동료들에게 힘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저희 복지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재일 부장님께 이찬혁 선생님께서 질문 왔었습니다. 휴관 중에 타 복지관의 힘을 빌려 활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힘을 빌려준 복지관들과의 관계는 더 돈독해지셨는지요? 사실 지역사회 내 타 복지관과 교류가 점점 끊기는 세상인데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관악구 내에는 이제 사회복지관끼리 굉장히 끈끈합니다. 이제 같이 모임도 많이 하고요. 또 같이 공통적인 교육도 같이 진행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저희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이 성민복지관뿐만 아니라 관악구에 있는 모든 복지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는 얘기를 먼저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뭐 좀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기꺼이 또 협조를 구했고요. 또 정말 그 저희가 자가격리하는 동안에 활동하는 모습들을 사진으로 보내줬거든요. 근데 그런 그 사진의 모습이 굉장히 뭔가 즐겁게 뭔가 보여진 모습들을 사진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가격리 중에 그 저희 관장님께서 성민복지관에 좀 소중한 간식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뭐 이제 햄버거 세트 이런 것들을 또 보내줘서 또 감사의 어떤 그 선물을 좀 드렸었고요. 끝나고 나서도 계속 관계를 잘 이어져 오고 있고, 사실 이런 위기 상황들이 계속 복지관마다 발생해요. 그 뭐 의심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이런 위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그럴 때마다도 저희한테 했던 것들처럼 저희도 기꺼이 그 복지관이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동료로서 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먼저 유연근무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뭐 유연근무제는 저희가 직원 자율적으로 그 출근 시간을 좀 정하게끔 했고요. 그래서 조기 출근, 조기 퇴근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명의 직원 정도가 지금 유연근무제에 참여를 하고 있고, 월 단위로 좀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강의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복지관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온라인 강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 노인대학 강사 선생님들하고 그 간담회를 조금 중간에 진행을 했는데, 조금 뭐 질문하셨던 것처럼 어르신들이 데이터를 사용한다거나 이 온라인 강의를 듣는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 자체가 조금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는 것보단 좀 다른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고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 중에는 사실 특정 어르신, 뭐 노인대학을 이용하시는 특정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전반적으로 모든 분들이 조금 들을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영상들을 좀 제작을 하는 것들을 시도하고 있고요. 또
가끔 이제 좀 진행했던 것들은 강사 선생님들이나 뭐 직원들이 약간 안부를 전하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서 어르신들께 보내드린 적은 있어요. 아무래도 데이터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좀 짧게 만들어서 이제 보내드렸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반응들이 좋으셨어요. 그냥 온라인에서 아는 사람이 뭔가 나와서 자기에게 안부를 전하는 그런 것 자체가 되게 어르신들한테 좀 감동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댓글도 남기시고 좋아하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고요. 앞으로 사실 고민이긴 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뭐 접목시킬까라는 것들이 고민인데 사실 좀 온라인보다는 소규모로 조금씩 시작하려는 것들을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직접 찾아가든 아니면 좀 더 규모를 그 다양하게 좀 해서 그 프로그램들을 시작하는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 쪽으로 지금 저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무료급식 하면서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자원봉사 인력이나 이런 그 사회복지사나 조리 인력 외에 복지관에서 활동하셨던 인력들이 사실 복지관에 들어오실 수 없으시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더라도 뭔가 설거지를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되게 많은 에너지들이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또 비접촉에 대한 부분도 좀 강조되다 보니까 이제 플라스틱 일회용 용기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로서도 사실 지금 뾰족한 어떤 방법들을 이 문제점은 알고 있지만 방법들은 아직 찾고 있지는 못하고 사실 주어진 예산이 사실 어르신 급식 단가가 4,000원이잖아요. 근데 사실 4,000원에 맞춰서 대체식을 만드는 것들 자체는 사실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부담이 사실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 관악구 내에서도 부장들이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런 무료급식들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논의들을 좀 했었고요. 서울시에서도 최근에 한시적으로 뭐 그 경로식당의 단가를 좀 더 올려주는 어떤 그런 조치도 좀 취해 주셨고 운영비를 조금씩 향상하는 것들도 좀 조치를 취해 주셨어요. 그런 식으로 조금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자부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질문에 정확한 답변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현재 그렇습니다.